옛날 옛적에 한 학생이 살았습니다. 그 학생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. 그건 바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. 어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. 라는 말이었습니다. 그 학생은 맨날 바쁘다고 얘기만 하고 근데 또 뭔가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맨날 시간에 허덕이는 것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의 꿈속에 웬 노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 노인이 손에 유리병을 들고 있었는데 바로 비밀이 담긴 유리병입니다. 자,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노인이 유리병을 앞에 턱 내려놓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커다란 돌멩이들을 모아가지고 유리병 안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씩 유리병을 커다란 돌멩이들로 채웠어요. 이렇게요. 이러고 나니까 유리병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. 노인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. 어떻습니까? 유리병이 다 찬 것 같습니까? 그랬더니 그 학생이 냅다 대답했습니다. 네, 유리병이 꽉 찼는데요?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주변에서 조금 더 작은 자갈들을 가져와서 유리병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. 학생이 깜짝 놀랐죠. 가득 찬 게 아니었네. 자, 이제 더 이상의 자갈이 들어갈 공간이 없이 이렇게 자갈들로 유리병을 가득 채웠습니다. 노인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. 어떤가요? 이제는 유리병이 가득 찬 것 같나요? 그랬더니 또 학생이 냅다 대답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진짜로 다 찼네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이번에는 노인이 주변에 있는 모래를 유리병에 붓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유리병이 그제서야 가득 찼어요. 자, 노인은 왜 이걸 학생한테 보여줬을까요? 이 유리병은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. 자,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유리병을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로 채워나가죠. 여기서 큰 돌멩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 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. 작은 돌멩이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좀 조그만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큰 일들만으로도 우리 시간이 다 찬 것 같았지만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자투리 시간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. 선생님, 저 어제 학원 갔다 와서 그거 못했어요. 저 어제 할머니 댁 갔다 오느라고 숙제 못했어요. 라고 아까 학생은 핑계만 댔지만 하지만 그 사이사이 틈새에 숨어있는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. 오늘 수업에서는 한번 올바른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시간 관리 왜 해야 될까요? 이건 우리가 예전에 배운 시간 자원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.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자원이라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유리병 이야기처럼 시간을 잘 관리하면 사이사이에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목표 정하기입니다. 여러분이 시간을 관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목표를 적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조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. 구체적이라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고요. 또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50% 정도만 달성했는지 아니면은 100%다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좋습니다.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운동 많이 하기 이거는 별로 좋은 목표가 아닌 거예요.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게 많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은 만약에 월요일에 1시간 하면 그게 많이 한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20시간을 해야 많이 한 건지 기준이 없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목표는 좋지 않습니다. 너무 무리해서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.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 매일 하기, 일주일에 7번 하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버리면 월요일, 화요일 정도까지는 하더라도 수요일부터는
몸도 쑤시고 피곤하고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이런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운동 4번 이상 하기 이 정도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운 목표를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거,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나 자신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서 세워보세요. 두 번째 단계는 할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. 이번 주에 할 일을 적어도 좋고요. 아니면은 이번 주가 너무 길다 싶은 친구들은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획표를 세워도 좋습니다. 근데 선생님은 한번 일주일 단위로 계획표를 짜는 걸 예시를 들어볼게요. 구체적으로는 뭘 적으면 되냐면요. 좀 전에 세운 여러 목표들이 있었죠. 그 목표에 관련된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. 예를 들면 아까 운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기로 했으니까 운동 중에서도 배드민턴을 하겠다든가 줄넘기를 하겠다든가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할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할머니 생신이 있어서 친척집에 가기로 했다든가 이런 좀 특별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. 근데 이때 할 일에다가 여러분 세수하기, 양치하기 이런 거 적는 건 여러분 어떨까요? 네, 이런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자주 있지 않는 좀 특별한 일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랑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.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 매기기예요.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요. 조금 더 먼저 우선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해보자는 건데요. 이때 2가지를 고려해야 돼요.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. 당연히 더 중요한 일을 더 먼저 처리해야겠죠.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게 지금 급한 일인지.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굉장히 급하죠. 그러니까 다른 일들보다 먼저 처리해야겠죠. 이런 식으로 중요한지 긴급한지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앞에 썼던 할 일들을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. 이걸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처리해야 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부터 안전하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. 이게 바로 시간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표가 있어요. 이런 표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편리합니다. 지금 중요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1번이랑 2번 칸에는 중요한 일들을 넣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 긴급한 건 여기 1번에다가 적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진 않다.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. 이런 것들은 2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3번이랑 4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.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대신 조금 급해요.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다 일정이. 그런 애들은 여기 3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급하지도 않다 이런 애들은 여기 4번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1번 칸에 있는 애들이 우선순위 1순위, 그 다음에 2번 칸에 있는 애들이 우선순위 2순위, 3번, 4번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따가 계획표에다가 할 일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, 그 다음 스마트폰 게임, 오늘 예매한 영화,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이렇게 4가지의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. 얘네들을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볼 거예요. 자, 여러분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해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? 일단 여기 느낌표가 2개나 있는 걸로 봐서 내일 시험 굉장히 중요하죠. 시험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, 영화, 건강관리 중에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건강이 중요하죠. 물론 이제 영화랑 게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보다는 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게임이랑 영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아래쪽에. 자, 그러면 이제 긴급한 것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. 자, 내일 시험이랑 건강관리 중에 더 급한 게 뭐예요? 네, 지금 당장 내일이니까 시험이 좀 더 긴급한 사안이고요.
건강관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거니까 아주 당장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그런 겁니다.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관리가 더 급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이랑 오늘 예매한 영화 중에서 둘 중에서 더 급해 보이는 건 뭐예요? 네, 영화겠죠.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미 티켓을 샀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영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긴급하고,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덜 긴급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 바로 1순위인 내일 시험, 그 다음에 2번째는 건강, 3번째가 오늘 예매한 영화, 4번째가 스마트폰 게임,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4번째로 해야 될 일은 계획 세우기예요. 할 일도 다 정했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다 매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엔 무슨 일을 하고 화요일엔 무슨 일을 할지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.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,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이 할 일들을 할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,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평일이랑 휴일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. 여러분이 아무래도 평일이랑 휴일이랑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너무 계획을 빡빡하게 다 채워 넣으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. 여기서 변수라는 건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. 예기치 못하게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,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에는 너무 빡빡하게 다 이렇게 꼬박꼬박 일정을 채워 넣기보다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좀 만들어 둬서 혹시라도 다른 급한 일이 생기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유연하고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. 계획을 다 짰다면 이제 남은 건 실천하는 거죠. 절대 미루지 말고 그날그날 세웠던 계획을 충실하게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그리고 실천한 다음에는요,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나의 하루 또는 나의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계획한 걸 잘 지켰는지, 몇 % 정도 이수했는지,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다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,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, 그런 개선점들을 생각해서 다음 주 계획을 짤 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뭐 중학교,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. 이때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그때그때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허겁지겁 해치우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루, 일주일, 뭐 한 달, 더 넓게는 1년 단위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요, 아마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지금부터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지키는 그런 습관을 몸에 좀 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. 안녕.